이제 나토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원래는 불참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좀 반발이 심해져서일까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하는 걸로 좀 바꿨는데 민주진영 국가로서 참가했어야 했다. 정세가 불안할수록 다자회의 참석해서 정세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반면 나토는 반중이나 반러 성격이 짙어서 참여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이러면서 또 갑론을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G7은 경제 중심 협의체라고 보면은 나토는 군사 중심 협의체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란 관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은 휴전한다고 하고 휴전도 뭐 12시간 전에 이란하고 그 12시간 후에 이스라엘이 한다 이런 휴전 입장도 좀 이상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그걸 받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쇠싸움을 하고 있다. 네. 이스라엘은 이참에 중동의 정세를 바꾸겠다. 소위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이란 지도부를 물리치고 새로운 지도부로 해서 이란이 더 이상 그 악의 축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네. 우리가 그런 감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미국으로 봐서는 빨리 접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난 상태인데 미국은 자기가 얻을 거 다 얻었다. 핵의 프로세스를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길을 들이고 핵을 다 드러냈다. 이런 핵시설을 드러냈다고 이런 입장이지. 또 이스라엘 입장은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보 라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오늘도 벌써 뭐 이란이 공격해가지고 4사람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발표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렇게 쉽게 그냥 휴전이 되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의 속셈이 전혀 다른 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나토 부분은 가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영향은 유럽이 다 소위는 나토 국가들이 다 영향을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 북한군의 공병이 6,000명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3,000명이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대통령으로 나토에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안 되고 북한 참전한 거 잘못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토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소련을 막기 위해서 소련 막기 위해서 지금 막 온 예산들을 좀 막 갖다 붙더니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한국은 우방이라 생각했는데 나토 오지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역시 듣던 대로 좌파 대통령은 맞는가 보다. 우리도 경계해야 되겠다. 이제 한국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에 가서 당당하게 나토 회원국들하고 만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팔아먹을 것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무기 팔아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얼굴 알아야지 뭐 무기를 팔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안 간다? 이번에 또 초청까지 했는데 안 가. 지난번 초청도 안 했는데 들어갔잖아요. G7은 이번 초청까지 했어. 초청을 항상 한국하고 뉴질랜드하고 이렇게 4개국은 항상 초청을 해요. 네, 일본하고 한국하고 호주하고 이제 이 뉴질랜드하고 4개국은 초청, 4개국을 초청하는 이유가 나토의 군사 동맹 협의체를 보라는 거야. 나토가 러시아하고 중국을 하고 견제하면서 어떻게 나토가 움직이냐. 이쪽은 코드라고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입이 마르게 당신 정권 잡았을 때 코드 들어가라. 코드라는 게 이거예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사각체제인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게 한국하고 뉴질랜드하고 대만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들어갔어. 윤석열 정부 그거 못하더라고. 중국 눈치 본다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다 해. 지금 한국이 나토 오지 마라 해도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러시아하고 북한이 네. 지금 밀월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사고가 전쟁이 터졌다. 러시아가 자동 개입을 한다고. 이게 확실하게 해놨었다고 이번에 파병하면서 막 확실하게 러시아 손 쥐고 딱 이제 김정은이가 러시아 딱 손을 쥐고 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대한민국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니까 친중 사고를 가지고 친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 나토 가봐요. 위성락이 밀렸잖아요. 위성락 가야 된다 이랬는데 위성락이 밀려본 거예요. 강경파들한테. 그거 가봐야요. 중국 눈치 봐야 되고 북한한테 괜히 우리가 또 북한하고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중국도 시진핑이가 APEC에 온다 하는데 괜히 그 건드릴 필요 없이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락했을 때 자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빨리 가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물건 팔 거 뭐가 있는가 좀 만나보고 그 나토 가입국들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뭘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아까 말씀 잘하시던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다 붙어 있는 거야. 에이 유성락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친미주의자고 안 된다고. 이래가, 우리 이번에 가봐야요. 입장만 곤란하고 중국만 건드리고 괜히 북한에 김정은하고 입장되니까 이번에 가지 맙시다. 그러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 들으면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초청회가 오락하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긴 어제 일타뉴스 그 출연하시는 민주당 지지하는 그 패널분은 이제 나토가 좀 쓸데없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친중 친북주의자들한테 나토가 쓸데없어. 왜냐하면 지금은요. 친중 친북주의자에서 그런 거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참전했다고. 이번에도 공병을 또 몇천 명 또 참병 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우방국가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러면 나토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좀 멀리하고 중국 눈치나 보고 러시아하고 잘 이래 해가지고 아예 평화라는 게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 생각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 평화를 공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힘이 없으면요 우방국가로부터 우리가 도외시 되면은 그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미국은 지금 한국이 좀 이념적으로 이상한 대통령이 됐다는 걸 다 알잖아요. 네네. 그래도 나토라도 좀 오고 말이야. 내가 이번에 나토에서 미국이 주최해가지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요렇게 회의를 하려고 그랬다고. 거길 안 간 거야. 특별히 안 갔죠. 네. 그게 저는 설명이 안 돼. 야, 이 친중 친북주의자들이 옆에서 지금 또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물론 본인 의지도 강하겠지만은 이번에 나토를 안 가선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을 위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다. 좀 저러든 지금이라도 가라.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불참 결정이 좀 잘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 왕따라는 얘기가 저도 외교 안보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대한민국 국가원수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전에는 나토는 이제 회원국이 지금 32개국인데 철저하게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 이제 캐나다 등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1949년도에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해서 이제 나토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동유럽이 이제 민주화되면서 계속해서 동유럽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발트삼국이라든지 심지어 뭐 중립국인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까지도 나토국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침공을 했죠. 그만큼 나토라는 존재 자체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집단 방위 체제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본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2022년도 왜 그러면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느냐? 즉 우크라이나가 이제 침공을 이제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은 그전에 이제 쿼드가 있었지만 좀 더 이제 대중국 방어 전략 차원에서 좀 더 이제 동아시아에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부 이제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를 엮어서 이제 이런 집단 방위 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청을 한 것이고 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핵 공유 협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갔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가야 된 거예요. 이런 어떤 나토 집단 방위 체제를 본다는 의미에서도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취임 초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선진국 정상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지금
G7에 가서 트럼프도 못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가면 또 트럼프까지도 다 같이 만날 수 있는데 스스로 그 좋은 기회를 이제 차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우리가 방위 어떤 산업의 또 수출 문제라든지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밥상을 차버렸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야 지금 대한민국 그 이재명 정권은 역시 들은 대로 친북 친중 정권이구나. 그래서 잘 믿을 수 없구나. 이런 어떤 인상만 더 굳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외교 안보 실책을 저는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또 대표님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이재명 정권이 어차피 이제 뭐 이재명 정권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제는 그 국민들 국익이 뭔가 여기에 좀 고민을 해라. 이 나토가 뭐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는 데도 아니에요. 이제 계속 초청을 4개국을 했는데 한국이 안 갔어. 그럼 그 다음 초청 안 해. 그 나토에 가서 배울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게 나토가 군사협의체지만은 정상들 간의 관계는 군사를 뛰어넘는 경제협력 관계가 되거든요. 그 나토의 32개국 수장들 어떻게 만나요? 다니라 해도 몇 년을 다녀야지 만나는데 한목이 다 모아놨는데 그때 대비도 하고 국익을 위해서 뭔가 중국 눈치 왜 봐요? 우리는 중국은 러시아 눈치 볼 것도 없고 북한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듯이 자유민주주의 우방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토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지금 딱 드러나잖아요. 주변에 있는 강경파들이 나토를 못 가게 만드는 거야.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잘 나갔다 알아가지고 나토 안 간다 이것도 아니야. 강경파들이 이번에 가면요 중동 전쟁에 대한 문제, 방위비 문제, 또 뭐 네. 나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한테 압박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괜히 중국하고 각 세울 필요 없고 북한하고 각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가 강경파들의 논조예요. 그 강경파들한테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경파들한테 밀려가지고 우방 국가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토 이번에 불참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말대로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 좀 하셔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네. 이번에 참 타이밍적으로 참 아까운 게 이번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 포로도 그리고 이스파한 그리고 나탄즈 세 군데를 강력하게 벙커버스터와 토마호크로 이제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핵시설 즉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고 미국이 반대하는 핵시설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날린 직후의 나토인데 그러면 이제 남은 국가는 지금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북한하고 지금 분단돼 있고 지금 총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가지는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확고하고 그런 어떤 시기인데도 이번에 대통령이 불참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불참은 이재명 정권이 정말 북한의 눈치를 많이 보는 정권이구나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스스로 지금 이제 자인했다, 신고했다. 근데 앞으로도 이 국정원장 이종석 그리고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있으면 더더구나 북한의 눈치를 많이 보겠구나 이런 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1타 뉴스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인선 단행 그리고 나토 불참 결정 이렇게 세 가지 패널분들과 이야기해봤는데요. 각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깨끗한 후보자라면 그냥 증거를 제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관 후보자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빅픽처였다. 그리고 끝으로 나토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국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